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하락 파동 중에 봐야 되는 보조지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은 봐야 되는 보조지표가 다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보조지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게 볼린저 밴드를 많이 보실 겁니다. 하락 파동에서 볼린저 밴드는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를 보실 때 OBV를 보시면 OBV 시그널 선만 남겨놓고 지운 다음 여기 OBV 시그널 선이 하락을 하면 하단 부분에 닿았을 때나 상단 부분에 닿았을 때나 다음 움직임 예측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락한다면 OBV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캔들이 닿았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고요. 볼린저 밴드를 벌리면서 흘러내리고 상단 부분에 닿았을 때 이 OBV가 하락한다면 여기가 저항과 지지가 됩니다. 자, OBV가 하락할 때 볼린저 밴드 여기 있으면 저항 지지 저항 지지, 하락할 때 여기 저항이 되고 하단 부분에 닿았을 때 OBV가 하락하면 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측을 하시면 되시고 하방 추세일 때, 하락 파동일 때 볼린저 밴드는 20이 아니라 10을 봅니다. 20을 보면 조금 늦어요. 10을 본다면 이 OB 볼린저 밴드의 상단 부분 정확하게 집어내고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락 파동 때는 볼린저 밴드 20이 아니라 10을 본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20은 하락 파동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느립니다. 느리고 꼭 10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아시던 내용일 거예요. 지난번 OBV 이야기도 했었고 이번엔 볼린저 밴드 10 볼린저 밴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락 파동 때는 10 볼린저, 상승 파동 때는 20 볼린저 밴드를 보시는 게 일반 차트를 보시는 거의 정석입니다. 10 볼린저 밴드는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에 잘 어울리고요. 20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에 더 잘 맞습니다. 상승 파동이 훨씬 더 잘 맞는 게 볼린저 밴드 20입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여기 20이면 22평, 10이면 12평인 건 아시죠? 중심선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조지표 하락파동에서 봐야 되는 두 번째 보조지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마 보조지표라고 합니다. 시그마 보조지표. 여기 보는 방법은 일반적일 때는 2와 마이너스 2를 사용합니다. 2와 마이너스 2를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인 눌림목이나 하락파동,
같을 때에는 일반 2를 사용합니다. 2와 마이너스 2를 사용합니다. 제가 좀 보기 좋게 일목균형표로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맞춰서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2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매도의 보조지표. 처음 고점일 때, 고점이라고 느낄 때 얼른 시그마 2를 시그마 20을 딱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2를 2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매도를 잡고, 그리고 2에서 저항을 받았을 때 매도를 잡는 방법입니다. 2에서 2에서 내려올 때 매도를 잡는 게 첫 번째 매매법. 이게 매도에 특화된 보조지표예요. 이 중간에서는 다른 방법은 따로 있는데 이게 신호가 너무 애매하게 나와요. 그래서 2와 마이너스 2를 요거만 사용해 주시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시그마 2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보조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아래에 있죠. 그리고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3에 있습니다. 자, 3에 내려가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더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차트 자체가 더 이상 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3을 상방관통할 때 저점 매수에 들어간다. 하지만 구름 아래죠.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여전히 매도 추세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26 이렇게 오늘까지는 일단은 오늘은 하락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신저가 발생.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기준선이 하락을 하면 이제 이 당분간은 기준선이 평평하게 횡보를 합니다. 하락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끝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차트의 상태입니다. 시그마 3은 마이너스 3과 3은 기억해 두세요. 절대 수치입니다. 절대 수치라고 합니다. 시그마 3은 절대 수치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은 절대 수치다. 2는 평소에 많이 쓰고 급등, 급락 했을 때는 이제 3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트가 상황에 따라 보는 보조지표의 수치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잠시만요. 여기 다 지우고 3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일봉에서 크게 한번 볼게요. 3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2와 마이너스 2입니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3으로 한번 올라갔죠. 여기 3 올라갔죠. 3에서 저항받았죠. 여기는 거의 절대 수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그마 3은 절대 수치다. 여기 한번 볼게요. 시그마 3에서 내려와서 여기 매도 들어가죠. 결국에는 기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횡보네요. 여기는 횡보네요. 3은 여기 2군요. 3, 2, 여기 2. 3은 절대 수치입니다. 급등과 급락 후에 보는 게 시그마 3 절대 수치예요. 자, 여기 급락을 한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급락을 한 부분 여기 3에서 매수 손절, 다시 매수 손절, 매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보통은 2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3과 마이너스 3은 절대 수치라서 거의 신뢰도가 제법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바깥의 캔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시그마 차트 3입니다. 시그마 차트예요. 시그마 보조지표. 기본은 마이너스 2를 상방 관통할 때 매수를 잡는다. 그리고 3은 절대 수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관통할 때 매수를 잡을 수도 있지만 크게 매수를 잡는 건 비추천드립니다. 비추천드리고요. 일단 확실하게 가려면 22평부터 올라가야 돼요. 22평 올라가야지 제대로 된 매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번 먹고 치우는 단타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1번 하락파동에서는 볼린저 밴드 10과 플러스 OBV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BWI도 괜찮습니다. BWI도 괜찮고요. 이 둘 중 아무거나 편하신 거 보시면 되시고요. 자, 2번 시그마 차트 20을 보시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를 일반적인 걸로 사용하지만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은 절대 수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마이너스 3을 상방 관통하는 게 나오면 일단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플러스 2를 또 상방 관통하면 추가 매수 들어가시고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다시 손절이나 익절을 하시면 얘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우리 시그마 보조 지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또 한 개 동영상 하나 더 올라갈 건데 지금부터 이제 이 동영상 끝내고 다시 찍기 시작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